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 창이 팝업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조금 당황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잘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는 폴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일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렬해 놓은 정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렬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빠르게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팀장님께서 2019년도 특정 분기 또는 전체 결산 한번 해봤으면 하고 요청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또는 1월부터 3월까지 각 분기 또는 전체에 해당하는 월에 대한 정보를 가공해서 정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클릭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1월 정보부터 12월 정보까지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전체 정보를 합쳐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될 거야,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정렬을 해야 될 경우 굉장히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릭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업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1월 정보를 일단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파일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백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백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결산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월말 결산을 해볼 수 있는 파일을 어떻게 가공해서 논리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지도 다음 강의에 제가 편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폴더에 이렇게 파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연말 결산 정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의 정보가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 있는 파일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월말 결산서라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월부터 12월 정보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있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데이터도 함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백데이터는 1월에 해당하는 백데이터, 그리고 2월에 해당하는 백데이터, 3월, 4월 이런 식으로 백데이터가 나눠져 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파일이 아니라 한 파일 안에 여러 시트로 관리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트 수도 최소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백데이터를 클릭해 보시면 월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쭉 내려 보시면은 6월부터 3월 또 이렇게 4월 정보까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데이터를 연도별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 열에다가 이렇게 연도라는 정보를 추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백데이터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행을 추가하는 건 또한 추천드리지 않고요. 항상 백데이터가 있는 구간에 제일 끝에 있는 열로 오셔가지고 추가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끝에 있는 열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도를 입력을 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2019년도를 입력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에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은 연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또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또 쌓여져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아래에 복붙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2020년도,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값을 또한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연도에 대한 정보가 백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년치 또는 20년치 정보를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시트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파일을 열었을 때 로딩되는 시간을 모두 합친 것보다 한 파일을 열었을 때 로딩되는 시간이 훨씬 적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공해 주시면 또 좋은 이유는 한 가지 더,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연도의 월에 따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빠르게 가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Alt N V T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확인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연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도를 행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월을 연도 밑으로 또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정보가 이미 계열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출과 수입 내역을 값으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개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해 주시고 필드값 설정을 눌러 주신 다음에 합계 확인해 주시면 지출과 수입에 대한 합계가 연도별,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폴더 안에 파일 그리고 여러 시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에 시트 형태로 이렇게 단순화 시켜 주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됐던 함수로 어떤 값을 자동화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폴더, 여러 파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시트가 아니라 한 개의 파일에 하나의 시트로 합쳐서 우리가 가공하고 싶은 데이터는 항상 백데이터화 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월, 브랜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다 1:1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적표 형태로 학생 이름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만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점수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간 형태를 우리가 출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배치되어 있으면 피벗을 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백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와 이정제가 같은 행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피벗 테이블화 시키기 좋은 상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정제와 국어가 1:1로 매칭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런 식으로 불러와 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랜드 비트윈이라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으로 반드시 1:1로 정보를 매칭을 시켜 주셔야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정보처럼 매칭을 시켜 주셔야지만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로 완성된 테이블을 가지고 정보를 가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학생도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이런 식으로 불러 오셔야지만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과목, 성명, 점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또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과목을 갖고 오고요. 성명을 열로 갖고 오고 점수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로 출력된 논리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불러왔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논리를 걸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데이터 정렬은 행으로 1:1:1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가공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된 피벗 테이블로 출력된 결과물로 파일을 정리하는 것은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지는 1:1:1로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과 수입을 이렇게 한 행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지 피벗 테이블을 운영을 했을 때 이 목록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 다운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쉽게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짤막하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폴더, 그 안에 파일, 또 그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시트가 아니라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시트 형태로 백데이터를 행으로 1:1:1로 관리를 해주시면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데이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연말 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논리 테이블도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